독일 슈투트가르트. 40년 벤츠 수석 엔지니어 한스 슈미트는 독일 기술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검증된 것만이 옳다는 그의 신념은 흔들린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새벽 보일러가 폭발했습니다. 수리비 6천 유로, 부품 대기 2주. 영하 8도의 집에서 그는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장인 어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동양 기술은 들이지 않아. 공개적 모욕, 이웃의 비웃음, 협회의 압박. 모든 것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웃 노인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고 한스의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전원이 켜졌습니다. 20분 후 8도였던 거실이 21도로 변했습니다. 40년 엔지니어가 따뜻한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자네를 무시했다. 난방비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15가구가 줄을 섰죠. 에너지청은 혁명이라 불렀고 건축사 협회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편견은 차가웠지만 기술은 따뜻했습니다. 독일 겨울을 바꾼 K온돌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년 경력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을 거부한 것, 이해가 되신다면 한국 최고. 처음부터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1등.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한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죠. 벤츠에서 40년간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엔진만 해도 수천 대가 넘어요. 독일 공업 기술은 세계 최고다이건 제 신념이자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제 집을 독일식으로 관리했어요. 검증된 것만 믿었죠. 라디에이터 난방, 독일제 보일러, 정기 점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요. 2월 어느 새벽 3시였습니다. 꽝지하실에서 굉음이 터졌어요. 잠이 깬 저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물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죠. 증기가 자욱했고 금속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일러 열교환기가 터진 겁니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밸브를 잠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엔지니어 경력이 무색하게 저는 그저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리업체 직원이 왔습니다. 그는 보일러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열교환기 부식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교체 비용은 6천 유로. 부품은 최소 2주 걸린다고 했죠. 공급망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6천 유로라고요? 제 월 연금이 2천 유로입니다. 2주는요? 지금 밖은 영하 8도예요. 저는 은행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난방비 고지서를 다시 봤죠. 숨이 막혔습니다. 전기 히터를 틀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거실 온도계는 10도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급한 마음에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긴급 보일러 고장, 저렴한 수리업체 추천 부탁합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렸어요. 대부분 비슷한 가격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죠. 요즘 동양식 바닥난방도 고려해보세요. 효율 좋다던데요. 동양식?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40년 독일 기술을 지켜온 제게 검증도 안 된 동양 기술을 권한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발이 날렸습니다. 집은 점점 더 차가워졌죠. 이불을 2장 덮고 누웠지만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독일 기술이 정말 완벽한 걸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추웠어요.
전기 히터를 24시간 돌렸지만 거실 온도는 12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전기료 폭탄이 두려웠지만 얼어 죽을 수는 없었죠. 그때 딸 엘리자베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태연이 도와주고 싶대요. 난방 전문가잖아요.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 독일 업체에 맡겼어. 아빠, 2주나 기다릴 거예요? 그새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사위 태연은 한국인입니다. 독일 공대 석사를 나왔지만 그래도 한국 기술자죠. 제 집에 동양 기술을 들릴 순 없었습니다. 이틀 뒤 태연이 왔습니다.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죠.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인 어른,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보일러를 살피고 배관을 확인하고 라디에이터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30분 뒤 그가 올라왔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장인 어른, 보일러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에요. 열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연은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열분포도, 에너지 효율 수치, 배관 노후도.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바닥 복사 난방으로 바꾸시면 난방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바닥 난방? 네, 한국에서는 온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마침 이웃 프랑츠가 설탕을 빌리러 들어왔어요. 클라우스도 뒤따라왔죠. 그들 앞에서 저는 태연의 노트북 화면을 덮게 했습니다. 여기는 독일이야. 40년 벤츠 엔지니어 앞에서 뭘 가르치겠다는 건가?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프랑츠와 클라우스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트가 소리쳤죠. 아빠, 집이 이 지경인데 왜 도움을 거부하세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장인 어른,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시공도 자재도 전부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의 동양 기술은 들이지 않아.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울면서 나갔고 태연이 그녀를 따라갔죠. 이웃들도 어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거실은 다시 저 혼자만 남았어요. 온도계는 여전히 11도를 가리켰습니다. 집은 더 차갑게 느껴졌죠. 하지만 가장 추웠던 건 제 고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일러 부품은 오지 않았어요. 업체에 전화했더니 공급망 지연, 추가 일주 필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안 온도는 10도를 오르내렸어요. 전기 히터를 24시간 돌렸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 세 대를 풀가동했죠. 전기료 고지서가 두려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이불 2장을 덮었어요. 그래도 새벽마다 추위에 잠이 깼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죠. 어느 오후 이웃 프랑츠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78세 혼자 사는 할아버지예요.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스, 자네도 보일러 고장이라며? 그래, 부품 기다리는 중이야. 프랑츠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작년에 당했지. 수리비로 5천 유로 들었네. 5천 유로? 그것도 중고 부품이야. 새 걸로 하면 더 비싸.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방비가 연금의 절반이야, 한스. 절반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츠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하게. 추위는 늙은이를 가장 먼저 공격하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네 전체가 굴뚝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난방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죠.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을 울렸어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프랑츠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저에게 다가왔죠. 프랑츠가 쓰러졌대. 저체온증이래. 뭐라고?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나 봐. 밤새 의식을 잃었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프랑츠를 들것에 싣고 나왔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죠. 가엾어라 혼자 사는데. 난방비가 무서워서 저렇게 됐나 봐. 우리도 조심해야 해.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온도계를 봤습니다. 11도. 프랑츠 집은 아마 더 추웠겠죠. 손이 떨렸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늘 추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겨울은 견디는 계절이었어요. 두꺼운 옷, 뜨거운 차, 굴뚝 연기. 그게 독일의 겨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추위가 사람을 해치고 있었어요. 추위가 사람을 쓰러뜨리고 추위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딸 엘리자베트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태연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40년 믿어온 신념과 한 사람의 생명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츠의 파란 입술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일러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슈미트 씨, 죄송합니다. 공급망 문제로 일주 추가 지연됩니다. 또요? 유럽 전역의 부품 부족 현상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 무력함이었습니다. 40년 엔지니어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그저 추위에 떠는 노인일 뿐이었죠. 오후에 병원으로 프랑츠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가 힘없이 웃었죠. 한스. 왔나? 프랑츠 괜찮은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 몇 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지. 밤에 추워서 깼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군. 프랑츠. 자네도 조심하게, 한스. 추위는 사람을 죽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병원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선진국 독일에서 21세기에 사람들이 난방비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니요.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독일 에너지청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유럽 통계청 자료도 찾았죠. 가정 난방 효율, 에너지 비용, 노후 주택 열 손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독일 평균 난방비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았어요.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은 C등급 이하가 60%였습니다. 라디에이터 난방의 열 손실률은 30% 이상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자료를 검색했어요. 한국의 난방 시스템. 바닥 복사 난방. 온돌. 처음에는 확인하려고 찾았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를 찾으려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대요. 독일 슈투트가르트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절반 수준이었죠. 실내 온도는 22도를 유지했고요. 열효율은 85%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냉정했죠. 제가 40년간 믿어온 독일 최고라는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동네를 봤어요.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창문은 이중창인데도 성에가 끼어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도요. 클라우스네 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더군요. 카타리나는 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선진국 독일에서 집 안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장갑을 끼고 살아야 합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온도계를 봤습니다. 9도. 어제보다 더 떨어졌죠. 전기 히터가 윙윙거렸지만 추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엘리자베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갔습니다. 딸이 받았죠. 아빠.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자존심이 목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치의 파란 입술이, 도서관에서 본 숫자들이, 9도를 가리키는 온도계가 저를 밀어붙였죠. 엘리자베트. 네, 아빠. 태연에게 연락해라.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이틀 뒤 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저는 그를 마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죠. 장인 어른,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실패하면 즉시 철거한다. 비용과 책임은 내가 진다. 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건축 규정 100% 준수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공사 중 문제 생기면 제가 전부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좋아. 하지만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매일. 그러십시오. 사흘 뒤 트럭 2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3명이 장비를 내렸습니다. 이정훈, 박성민, 최민석. 태연이 소개했죠.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쳐다봤습니다. 클라우스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한스, 동양 사람들이네. 보일러 고치러 왔어. 잘 될까?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기술진은 집 구조를 측정했어요. 벽 두께, 바닥 구조, 배관 경로.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독일 건물 구조는 정말 튼튼하네요. 당연하지. 여기에 효율만 더하면 완벽할 겁니다. 둘째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닥을 뜯는 과정에서 박성민이 작업을 멈췄어요. 그가 태연을 불렀습니다. 태연의 표정이 굳었죠. 장인 어른, 성면이 나왔습니다. 성면? 벽 단열재예요. 1970년대 건물이라 예상은 했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성면 처리는 특수업체를 불러야 했어요. 비용이 추가됩니다. 태연이 조용히 말했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업체 부르고 안전검사 받고. 얼마나 걸리는데? 3일 정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면 처리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들이닥쳤어요. 익명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무허가 공사 의심이라는 거죠. 태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서류 가방을 열어 허가증을 보여줬습니다. 건축 신고, 안전 점검, 성면 처리 증명서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신고는 누가 한 거야? 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이웃 중 하나겠죠. 왜 그런 짓을? 낯선 기술이 두려운 겁니다. 이해해요. 일주일째 되던 날 결정타가 왔습니다. 바닥 마무리 작업 중이었어요. 최민석이 배관을 확인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부식됐는데요? 태연과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오래된 급수관이 드러나 있었어요. 녹이 슬어 구멍이 뚫려 있었죠. 태연이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장인 어른,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교체해야 하나? 네. 전면 교체가 안전합니다. 또 비용이었습니다. 또 시간이었죠.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태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못 삽니다. 너무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40년 엔지니어 경력의 한스 슈미트가 30대 한국 기술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면도 배관도 허가도 모두 태연이 해결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자랑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을 살리려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클라우스가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웃음을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저 비웃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공사 2주째 가장 큰 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였어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밀러 회장이었죠. 슈투트가르트 건축사 협회 회장입니다. 그는 작업 현장을 둘러봤어요. 슈미트 씨, 무슨 공사입니까? 난방 시스템 교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닥 복사 난방입니다.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밀러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이군요. 검증됐습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여긴 독일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밀러 회장은 공사 중단 통보서를 꺼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연은 침착했죠.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는 차에서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두툼한 보고서를 꺼내 밀러 회장에게 건넸어요. 독일어로 인쇄된 60페이지짜리 기술 문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온돌 시스템의 기술 검증 보고서입니다. 밀러 회장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태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1장은 열전도 원리입니다. 바닥 복사열이 공기 대류보다 효율적인 이유를 연력학 공식으로 증명했습니다. 2장은 독일 DIN 규격 준수 항목이에요. EN 1264 바닥난방 기준, 18,380 난방 설비 시공 기준 모두 충족합니다. 밀러 회장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3장은 안전성 검증입니다. 화재, 누수, 전기 안전 테스트 결과가 전부 들어있어요. 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장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집의 구조를 3D 모델링해서 열분포를 계산했죠. 창가와 중앙의 온도 편차가 2도 이내로 유지됩니다. 계속하시오. 5장은 시공 프로토콜이고 6장은 사후관리 매뉴얼입니다. 모든 절차가 독일어로 독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밀러 회장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죠.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도 저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밀러 회장이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태연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배상보험 증서입니다. 공사 실패 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보장합니다. 밀러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슈미트 씨, 이 공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태연을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성명과 배관과 서류와 싸워온 사람. 이웃의 비웃음과 공무원의 의심을 견뎌낸 사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행합니다. 밀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소. 무엇입니까? 성공하면 협회 세미나에서 이 기술을 발표해 주시오. 태연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발표요? 독일도 배워야 할 기술이라면 공유돼야 하지 않겠소? 밀러 회장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독일의 튼튼한 구조에 효율적인 난방을 더한다. 나쁘지 않군요. 차가 떠났습니다. 태연이 저를 봤어요. 저도 그를 봤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박수를 쳤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국뽕의 승부가 아니었어요. 이건 대결이 아니라 융합이었습니다. 독일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태연이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 독일 건축 기술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에 효율 난방만 더하면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신념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비웃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지켜보던 이웃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2월 6일 저녁 7시. 공사가 끝났습니다. 3주 만이었어요. 새로 깐 오크 마루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반짝였죠.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어요. 실내 온도계는 8도를 가리켰습니다. 창밖은 영하 6도였죠. 태연이 지하실에서 올라왔습니다. 장인 어른 준비됐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프랑츠는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 카타리나, 이웃 부부들. 거실이 가득 찼죠. 창밖에는 클라우스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3주 동안 매일 비웃던 그 얼굴을요.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절 패널 앞에 선 그는 심호흡을 했어요. 한국 기술진 3명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정훈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배관 압력 정상, 센서 연결 확인, 보일러 가동 대기. 태연이 저를 봤습니다. 장인 어른, 전원을 켜도 될까요? 저도 떨렸어요. 40년 신념이 무너질 수도 지켜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켜라. 태연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한 작동음이 지하실에서 울렸어요. 콘덴싱 보일러가 가동됐습니다. 기존 보일러보다 훨씬 조용했죠. 사람들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변화 없음. 10분. 여전히 차가움. 클라우스가 창밖에서 코웃음 쳤습니다. 봤지? 동양 기술이 독일 겨울을 이길 리 없어. 15분이 지났습니다. 프랑츠가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죠.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20분째였습니다. 확실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로 바닥을 밟았죠. 따뜻했습니다. 분명히 따뜻했어요. 태연이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5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25분 17도, 30분 19도, 35분 20도. 카타리나가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이게 정말 40분이 지났을 때 온도계는 21도를 가리켰습니다. 거실 전체가 바닥에서부터 포근해졌어요. 벽도, 공기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라디에이터처럼 한쪽만 뜨거운 게 아니었어요.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죠. 저는 양말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마루를 밟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마루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태현. 예, 장인어른.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자네를 무시했다. 자네 기술을 비웃었어.
40년 고집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태연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 어른의 신중함이 이 공사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넌 사람을 살렸어. 창밖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클라우스였어요. 비웃던 그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박수를 쳤죠. 거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츠가 목발을 짚고 다가왔어요. 그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따뜻하네. 정말 따뜻해.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런 겨울은 처음이야. 저도 울었습니다. 태연도 한국기술진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카타리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슈미트 씨, 우리 집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도요. 비용은 얼마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클라우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맨발로 바닥을 밟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틀렸소. 완전히 틀렸어. 태연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튼튼한 건축과 한국의 효율 난방이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기술의 대결이 아닙니다. 융합입니다. 온도계는 22도를 가리켰습니다. 거실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저는 4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엔지니어는 최고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 초 우편함에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전기난 방비 통합 고지서였죠. 저는 봉투를 뜯으며 긴장했습니다. 숫자를 봤어요. 620유로. 지난달까지 1500유로였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저는 고지서를 들고 프랑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한스, 왜 이렇게 급하게? 프랑츠, 이것 좀 봐. 고지서를 보여줬어요. 프랑츠의 눈이 커졌습니다. 620유로라고? 정말? 그래. 880유로가 줄었어. 프랑츠가 집 안으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거실 온도계는 22도였습니다. 그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나도 봐, 한스. 그가 자기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작년엔 1200유로 나왔어. 올해는 490유로야. 하느님,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프랑츠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파랗게 질렸던 그 얼굴이 아니었죠. 한스, 자네가 용기 냈기 때문이야. 아니야. 태연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날 저녁 동네 선술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클라우스, 카타리나, 이웃들 모두 고지서를 들고 왔어요. 난방비 자랑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은 40% 줄었어. 우리는 절반으로 떨어졌지. 이제 거실에서 반팔 입고 지내. 카타리나가 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씨, 우리 집도 해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비용은? 태연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일주일 만에 15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태연은 결심했죠. 독일 현지화를 하기로요. 한국에서만 작업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독일인 기술자를 모집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5명이 왔어요. 태연이 직접 교육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닙니다. 열분포, 단열, 습도 조절까지 고려해야 해요. 독일 청년들이 메모했습니다. 태연은 표준 시공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독일어 매뉴얼, 안전 체크리스트, AS 시스템, 모든 걸 체계화했습니다. 2달 뒤 에너지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단이 우리 동네를 방문했어요. 20가구의 난방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온도, 습도, 에너지 소비량.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에너지 소비 52% 감소, 실내 평균 온도 10도 상승, 습도 안정화 확인. 공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6월이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건축사 협회 세미나가 열렸어요. 대형 강당에 300명이 모였습니다. 건축가, 엔지니어, 공무원들이었죠. 태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프로젝터에 데이터가 펼쳐졌어요. 시공 과정, 효율 그래프, 비용 분석. 60분 동안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밀러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질문 있으신 분? 손이 여러 개 올라갔습니다. 구조 보강은 필요합니까? 기존 건물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AS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태연이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밀러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슈미트 씨, 사용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300명이 저를 봤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죠. 저는 40년간 벤츠 엔지니어였습니다.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최고는 고집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진짜 엔지니어는 최고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반팔을 입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은 영하 10도였지만 집 안은 22도였죠. 맨발로 마루를 걸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태연이 엘리자베트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왔죠. 아이가 바닥에서 기어다녔어요. 할아버지, 따뜻해요.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따뜻하지? 이게 바로 내 아빠가 만든 거란다. 태연이 웃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용기 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창밖으로 동네가 보였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성에도 끼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제 집 안에서 담요 없이, 장갑 없이 살았습니다. 편견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따뜻함은 사람을 바꿨습니다. 저를, 이웃을, 독일을 바꿨죠. 저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봤습니다.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한스 슈미트는 이제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맨발로 따뜻한 마루를 걸으며 그는 매일 깨닫습니다. 진짜 엔지니어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편견은 차갑지만 기술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독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